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처 인재채용 부류 주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어가지고요. 올해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에 제가 2년 연속 참석하게 되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뭐 당연히 지금 유튜브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지금 시간 내어서 저희 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설명회 들으시는 만큼 좀 좋은 정보, 취업 정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요. 저희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또는 제가 채용하기 전에 강조해야 되는 부분, 강조할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 절차 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년도와 다르게 저희가 좀 채용 제도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들어주시면 저희 회사 준비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69.5조 원. 우리나라 대기업 자산수 10위권 규모고요. 임직원 같은 경우는 12,500명, 약 12,500명입니다. 이 정도로 되고, 평균 근속 연수는 181개월인데 이게 생각보다 짧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 회사가 이제 한전으로부터 분사된 게 2001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근속 연수 181개월이 짧지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까지,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총 설비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메가와트인데요. 이 3만 메가와트가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특별히 와닿지 않으실 텐데, 바로 밑에 보시면은 국내 전력의 30%를 저희가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가구 10가구 중에 3가구는 저희만 설비 용량을 다 돌려도 전기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장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한다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원의 메인이 원자력 발전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직은 원자력 발전소에 제일 많이 인원이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에 1군데가 있습니다. 총 5군데 원자력 발전소인데, 인구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 분포는 한 70에서 80%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20%에서 30%는 이제 본사 아니면 이제 양수 수력 발전소 또는 기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방사선 보건연구원, 그리고 이제 중앙연구원이 대전에 있는데, 여기 2군데 빼놓고는 저희가 실제로 위치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택을 제공을 해서 회사 근무하시는 장소에서 가까운 사택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주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해외 사업 부분입니다. 이 해외 사업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고 하면,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 해외 수출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09년에 바라카 UAE 원전이죠. 거기에 지금 계약을 해서 작년 2월인가 작년 상반기에 일단 상업 운전 시작했고요. 그 외에 지금 추가로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곳이 체코, 폴란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집트랑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가 파견 나가서 해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측 설비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 근무 나가 있는 거고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설비 개선 관련된 공사를 저희가 수주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UAE 바라카 원전을 4기를 수출했을 때 약 1000명 이상의 직원이 해외 파견 근무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폴란드, 체코를 하게 되면은 아마
최대 6기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약 단순하게 산술 계산했을 때는 1,500명 수준 이상이 이제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근무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분들은 저희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기관 중에서 해외 근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정원의 10% 이상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 지원하실 때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하기 좋은 회사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외부에서 저희 회사를 봤을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인크루트에서 대학생 희망 취업 희망 기업을 설문조사했을 때 저희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연간 지원 인원이 4년 평균 약 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졸 수준 신입사원을 상하반기로 뽑고 있는데요. 상하반기에 해서 연평균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상반기에 1만 명, 하반기에 1만 명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라벨 가족 친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년 연속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이제 블라인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에서 고용부랑 함께해서 2022년 워라벨 실천 기업에 선정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 저희가 이제 당연히 공공기관이니까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업무 처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청렴 체감도 1등급을 저희가 획득을 했는데, 이제 공기업에서 유일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채용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를 보여드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인재 채용부에 와서 채용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제일 먼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인재상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은 인재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인재상을 기준으로 모든 채용 절차가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이라든지 면접 때 평가 요소, 면접 문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인재상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항이라든지 이렇게 파생이 인재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재상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회사 인재상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상생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3가지 인재상 밑에 또 3가지 하위 의미가 있습니다. 하위 내용이 또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항상 저희 회사 지원하실 때는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신 다음에 자기소개서 문항 또는 면접 문항의 답변 자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3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3가지가 인재상이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면 인재상 하나만 했으면 될 건데, 3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상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인재상 3가지를 다 만족하시긴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용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3가지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게 있을 겁니다. 본인이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산생 인재 또는 글로벌 전문 인재 3개 중에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출나다,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문항에 이렇게 녹일 수 있다면 좀 더 다른 지원자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에 충실한 인재가 다른 사람보다 저는 강점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2개를 무시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나머지 2개도 기본적으로는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기본에 충실한 인재가 더 저에게 장점입니다라고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문 인재 같은 경우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제 글로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영어밖에 못해요, 제2, 제3 외국어가 없는데 글로벌 전문 인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밑에 하위단에 보시게 되면 열정, 전문 역량, 글로벌 역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자기 직무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해달라는 말은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 글로벌이라는 거는 자기 직무에서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직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전문 인재 쪽을 강조를 하시면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요. 모든 기관에서 인재상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원하시는 기관 또는 기업, 사기업,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인재상은 지원하시기 전부터 지원해서 합격자 발표 나는 날까지 꼭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해두시고 꼭 계속 되뇌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회사 소개 때는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저희를 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 EVP라고 해가지고 직원 가치 제안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외부에 저희 예비 지원자분들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자랑해도 된다. 이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술 존중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사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발전 회사였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저희 회사는 기술 회사입니다. 저는 사무 직군인데 저희 회사는 기술 직군이거든요. 기술 직군이 아니라 기술 회사거든요. 그래서 기술 직군에 대해서 좀 더 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존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성장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단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부분 회사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대졸수련 신입사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학위가 학사로 저희 회사를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회사를 들어오신 다음에 학위, 석사나 박사 학위를 이렇게 취득하고 싶은 경우가 계신데, 그럴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그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해서 그 인원들은 저희가 교육 발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재직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자기 개발 또는 교육을 통한 자기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해외 근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세계 지도 보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그만큼 해외 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워라밸 및 복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외부에서도 봤을 때도 워라밸이 좋은 회사라고 인정을 받았던 내용인데, 저희 내부 직원분들도 우리 회사는 워라밸과 복지가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워라밸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에서 둘 다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 소개랑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좀 더 채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채용 절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용 절차는 제가 대졸수준 신입사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뭐 다른 연구 전문원이라든지 그 외에 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3층에 저희 부스 있거든요. 채용 상담 부스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용 공고가 나가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인원에 대해서 1차 전형을 진행하게 되는데, 1차 전형에는 사전 평가와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1차 전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차 전형 통과하신 분들은 2차 전형을 가게 됩니다. 2차 전형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면접 직전에 저희가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를 합니다.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에서 적격인 분들에 한해서 이제 면접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차 전형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최종 전형에 가는데요. 이 최종 전형은 실제로 여기 계신 지원자분들이 예를 들어 지원하시게 되면 그 지원자를 저희가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뭐 신원조사라든지 신체검사, 그다음에 비면치자 확인 등을 통해서 최종 전형에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자분들을 평가하는 절차는 2차 전형까지가 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차 전형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를 선발을 해가지고 최종 전형으로 가서 최종 전형에서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형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가 이제 정년이 현재로서 만 60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력 같은 경우는 사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던 대학교를 졸업하셨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던 전혀 문제가 없이 지원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오셔가지고 직무를 또 바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응시 분야별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증 면허 보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과를 나왔는데 기계에 관심이 있어서 기계기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과로 전기 전자의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 기계기사로 기계 부분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토익 기준입니다. 토익 기준은 사무는 750 이상이 지원 가능하시고 기술은 700점 이상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제일 밑에 있는 모집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든 모집 분야를 다 적어놨는데 이 분야를 항상 다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은 없었고요. 수력 양수의 소자원도 없었고 ICT의 전사는 없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내에서도 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요를 파악했을 때 현재 결혼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뽑는 직렬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지원하실 분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사무 같은 경우는 괄호에서 사무고 통합 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행정, 상경, 뭐 법학 이렇게 뽑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무는 그냥 사무로 뽑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공인데 필기 시험의 전공 범위가 경제, 경영, 그다음에 법학, 행정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무긴 한데 제가 지금 직무가 6번째인가 7번째 직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사무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가지고 받아서 하셔야 되는 직무가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쪽 직무에 특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직무 쪽으로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들어오셔서 나중에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 회사 필기 시험에는 모든 전공이 출제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장은 우대사항인데요. 우대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일단은 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대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하단에 보시면 모집 요강 참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제가 이것만 설명드려도 거의 30-40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 대상이라든지 우대되는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전 지역 인재 우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학교 이하 최종 학력 기준입니다. 대학원은 안 됩니다. 대학교 이하 최종 학력 기준으로 대구 경북에 소재한 학교를 나오실 경우 나오셨다는 거의 기준은 졸업이나 졸업 예정입니다. 그래서 졸업이나 졸업 예정이신 경우에는 이전 지역 인재로 해당이 되어서 채용 목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별로 세부 내용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형별로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평가랑 필기시험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전평가 같은 경우는 필기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서류심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전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전평가의 기준은 자기소개서는 적격 부적격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는 기준과 하지 마셔야 되는 기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 지키시면은 무조건 적격이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적격이라는 가정하에 밑에 있는 외국어 성적, 자격면허 가점, 일반 가점으로 점수를 쌓아가서 이제 배수만큼 뽑아서 필기시험을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보다 100점을 더 받으시게 되면은 만점 100점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성적 토익 기준으로 사무는 850, 기술은 800입니다. 그래서 사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토익 850점 이상을 받으면 사전평가에서 100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100점 위에다가 바로 밑에 있는 자격면허 가점 위에 쌓아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점이 끝이 아니고 102점, 103점, 104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자격 면허 가점에서 공통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무 기술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공통으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한국사, IT, 영어 스피킹 각 1에서 2점, 최대 8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사무 같은 경우는 전문직 고급 자격증입니다. 이 부분은 각 10점인데 뭐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자격증에서 대부분 다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 같은 경우는 지원하실 때 공통 자격증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술 같은 경우는 공통 자격증을 6점 정도 맞추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에서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산업기사는 3점, 기사는 5점, 기술사 이상은 10점입니다. 근데 대졸순 신입사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거의 다 이렇게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합격선이. 그래서 뭐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는 기사 2개 정도, 화학은 기사가 3개 정도까지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그 해당 전형에 대한 그 지원자 풀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몇 개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가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대상 관련된 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대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일반 가점까지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평가에서 필기대상자 선정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무 100배수, 기술은 40에서 50배수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사무 50배수, 기술은 30배수로 배수를 조금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모집 요강을 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평가 통과하신 분들은 필기시험을 오시게 되는데요. 필기시험은 NCS 직무 역량 검사라고 하는데 NCS와 직무 역량 검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교시, 2교시 나누지는 않고요. 한 교시에 한 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문제를 90분 안에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NCS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50문항이고요. 근데 비중은 60%,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은 해당 분야별 전공 지식 및 상식 30문제인데 40%입니다. 이 비중도 작년까지 저희 회사를 준비하셨거나 작년 모집 영화를 보셨다고 하면은 바뀌었다는 걸 아실 건데요. 작년까지 해도 7대 3이었습니다. 70대 3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60대 40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바뀐 내용 마지막에 정리를 드릴 텐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모집 요항을 확인하시면 나중에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수를 뽑게 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뽑아서 이제 2차 전형을 가게 됩니다. 2차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면접 직전에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인적성 검사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문구를. 저희는 이제 인재상, 저희 회사 인재상이랑 그다음에 조직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적합하게 조직에 적응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풀어놨고요. 그래서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에서 적격이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재상이랑 조직 적합도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를 해서 저희도 받은 거거든요. 검사 문제부터 결과까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는 거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뭐 알고리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는 저희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전문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서 저희한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물어봤을 때는 문항 수가 많고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이게 검사에 신뢰도 적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부적격이 안 생길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검사의 신뢰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표본수가 되겠죠. 문제 표본수. 그다음 두 번째는 검사의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풀고 일관성 있고 솔직하게 해주시면은 부적격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오시게 되면 면접은 직업 기초 능력 면접,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면접, 관찰 면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면접이 3가지인데 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보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1차, 2차 나눠서 지원자분들이 2번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전형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지원자분들이 2번 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걸 저희가 하루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행하기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본다는 게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 포함해서 하루 종일 면접장에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8시 10분에 소집을 해서 가장 늦게 귀가하신 분이 18시 20분에 귀가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면접 보다가 대기하다가 면접 보다가 대기하다가 면접 보다가 이렇게 귀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계시게 되면 대기실에서 면접을 안 보신다 하더라도 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좀 급격하게 올라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랑 멘탈 관리 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면접이 3가지인데 오전에 면접을 하나를 보고 오후에 2가지를 봅니다. 면접 순서가 이 순서대로 가진 않고요. 좀 바뀌거든요. 어떤 분은 다른 걸 먼저 보고 어떤 분은 다른 걸 먼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2개를 보는데 오전에 면접을 망쳐서 오후에 면접을 봐도 자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이시겠죠. 근데 오전에 면접을 잘 못 보셨다 하더라도 오후에 있는 면접 2개를 잘 보신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면접 점수를 저희가 이렇게 성적 산정을 해보면 하나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나머지 2개에서 고득점 받으셔도 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잘 못 쳤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오후에 면접 2개는 더 잘 봐야지 이렇게 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멘탈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종류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직업기초능력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의응답입니다. 개별 면접이고요. 들어가셔서 자기소개서 관련해가지고 면접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그건 이제 면접위원회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원자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수행능력 면접과 관찰 면접 같은 경우는 조별 면접입니다. 조별로 6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르르 들어가셨다가 면접이 끝나면 우르르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 조 단위로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20분, 120분 있는데 이게 그 전 차수만 해도 직무수행이 100분, 관찰 면접 165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전형을 짜면서 면접 과제를 만들면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시간 같은 경우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모집 영화 확인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직무 상황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문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의를 해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는 거고, 관찰 면접 같은 경우는 조별로 과제를 드립니다. 조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나 방향을 면접위원님들이 관찰해서 평가한다 해서 관찰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찰 면접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까지 끝나면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자분들을 평가하는 절차는 끝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렇게 돼서 면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1배수를 딱 뽑습니다. 10명을 뽑는다고 했으면 1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전형으로 갑니다. 최종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이면직자 확인인데, 신체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본인이 입원해야 될 정도의 질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그럴 정도가 아니면 적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신원조사는 저희가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범죄 이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범죄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적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이면직자 확인 같은 경우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행위를 통해서 비면직자,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가 아니시면 적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최종 전형은 지원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본인이 이 3가지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하시면 이거는 그냥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원조사가 1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달 정도 그냥 대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격이면 마음 편히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된다. 그럼 저희가 최종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입사를 하시게 됩니다.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셔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각 사업소, 아까 국내 사업장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사업장에 배치 받으셔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마이크 받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혹시나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3층에 저희 채용 상담 부스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니까 꼭 여기서 질문 안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그 채용 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지도에 여러 가지 원전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을 이제 순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되면 무조건 순환을 해라라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한 사이트 한 사업장에서 직원 같은 경우는 최대 12년까지 현재는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서 그 사이에 본인이 사업장을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남아 12년 있다가 다른 데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뭐 8년, 7년, 8년 되면 다 이동하시고 저는 사무직군이라서 지금 본사가 세 번째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 5년 정도에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커리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사하셔서 커리어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셔서 부서를 이동할 때 뭐 이제 사업장을 같이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 순환 보직이 있는 공무원들은 뭐 3, 4년에 무조건 이동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사업장에서 최장 12년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NCS 필기 출제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업체 대행사를 맡겨가지고 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이랑 대행사가 같은지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채용 대행사를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입찰 나가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입찰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 어디가 될지는 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혹시나 뭐 다들 잘 아시던데 나라장터인가 뭐 조달청에서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저희 낙찰된 거를.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입찰도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혹시 한 개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토론 면접이랑 PT 면접이 작년이랑 좀 유형이 좀 바뀌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직무수행 능력 면접이랑 관찰 면접 같은 경우는 절차나 뭐 이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지만 이제 과제는 매번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못하신 분들은 저희 3층에 아까 말씀드린 채용 상담 부스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